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출범도 좀 지각이죠? 일단 올라온 안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합의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직선거법 조항 가운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그리고 확성장치 소음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행 25세인 피선거권의 나이를 좀 내리자 하향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좀 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논의할 거냐? 이거는 합의가 된 상황은 예, 아닙니다. 합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넘긴 거고 네.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잖아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일 180일 전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내 선거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광역의원 인구 편차, 그러니까 선거구 인구 편차가 4대 1이었는데 3대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구가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가 통합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는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한 13개 정도 지자체됩니다. 이거 외에도 지자체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광역의원을 도의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난 경우에는 기초의원을 또 늘려야 하는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시군에서만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묶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몇 개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완전히 다른 지역구로 묶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4대 1이라는 말은 4배 정도의 인구 편차가 나더라도 이걸 한 지역구로 묶어도 되는 건데요. 이걸 3대 1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에 선거를 하는 경우에 그 지자체에서 도의원 한 명을 뽑았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도의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피선거권 연령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 18세로 낮추면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연령 피선거권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25세로 돼 있거든요. 이걸 18세로 내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은 없어요. 왜냐하면 2030 세대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기존에도 계속 내리자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까지는 몰라도 일단 이번에 정계특위에서 총선하고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8세까지로 내리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까? 그럼 당장 지방선거부터인가요? 그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선거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18세부터 출마가 가능하도록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네. 논의 상황 좀 지켜봐야겠네요. 또 하나 쟁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당 혁신 추진위 출범식에서 이런 주장했어요. 위성정당 방지법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어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됐던 우리 정치 개혁 과제들도 이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좀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가 약속은 했는데 테이블에는 안 올라갔네요. 일단 민주당은 올리려고 할 거예요. 민주당은 올리려고 하는데 과연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면 정개특위가 아마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선거법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성정당을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위성정당만 못 만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 그게 야당 주장이죠. 예,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굉장히 큰 논란에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좀 높여서 연정이 가능하게 하자 이런 구상이었는데 비례정당이 갑자기 나오면서 좀 논의가 이상해졌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이럴 경우에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승자 독식 구조니까요. 아무리 제가 표를 많이 받아도 그게 나보다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얘기해서 더 많이 받는 그 정당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따져봐서 그 사람이 비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죠. 이런 주장도 있어요. 특히 정의당 쪽에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이런 요구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일단은 공감을 표시를 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가겠습니까? 근데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결선 투표제가 이번에 도입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2018년 개헌안 발의할 때도 그 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에는 단순 그 득표율만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표성과 정통성 문제가 자꾸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근데 그 제3지대 정당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주장을 하지만 이게 개헌 사안이나 아니면은 법률만 개정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그러니까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선에는 도입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 선거구 이런 것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면 더 쉽진 않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현직 의원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현직 의원들부터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중이 원래 제 머리 깎지 못하는 법이라서.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